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행렬의 개수와 태화 차수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공부했던 내용들을 거기다 이름을 주고 복습을 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우리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 행렬의 선두요소의 숫자가 뭔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행렬을 연립방정식의 개수행렬을 봤을 때 그것의 선두요소의 숫자를 알기만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알 수 있었어요. 문제를 풀다가 이게 선두요소가 몇 개구나 하는 순간에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정리를 해둘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해보죠. 행렬 A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자, 행렬 A를 바라보는 관점은 첫 번째는 연립방정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이 M행 N열일 때 여러분들이 이제 행의 수가 M이고 열의 수가 N이에요. 자, 행의 수 M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고 열의 수 N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가야 돼요. 이거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본다면, 자, 우리 동차 연립방정식으로 볼 거예요. 연립방정식으로 본다면 미지수, 변수가 몇 개예요? 변수가 N개예요. 자, 그래서 열의 숫자가 변수의 숫자, 식이 몇 개죠? M개, 식이 행의 숫자예요. 자, 이렇게 이루어진 동차 연립방정식의 개수행렬로 볼 수 있다. 자, 우리 이 동차 연립방정식의 해 V는 자, 이제 무엇이에요? 우리 n차원 선형 공간의 벡터가 되죠. 자, 이제 해가 어디의 벡터예요? n차원 선형 공간의 벡터가 되어버린다. 왜? 미지수가 몇 개니까? 미지수가 n개, 변수가 n개니까 해는 몇 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n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요 해는 Rn의 벡터이다. 요 n이 열의 숫자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렬을 무엇으로 볼 거예요? 이 연립방정식으로 볼 거예요. 자, 동차 연립방정식을 본다면 요것의 해라는 얘기는 x1부터 xn까지 요거를 순서상으로 묶어둔 것이 바로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해는 Rn의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자, 또 하나는 이제 행벡터하고 열벡터로 보는 거예요. 행렬을, 자, 이제 몇 개의 행벡터로 보는 거예요? 행벡터로 본다라는 건 바로 이것이죠. 행렬을 요 1행을 벡터로 볼 거예요. 2행도 벡터로 볼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행벡터는 몇 개가 있나요? n개가 있어요. 행벡터의 숫자는 행의 수예요. 자, 그런데 이 행벡터 하나는 몇 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n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행벡터 하나는, 자, 첫 번째 행벡터를 R1이라고 쓸 거예요. R1은 어디의 원소예요? Rn의 원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행벡터의 정체를 보면 행벡터는 Rn의 벡터가 몇 개 있는 거예요? m개가 모여 있는 게 행벡터들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열벡터를 봅시다. n열이죠? 열벡터는 몇 개 있어요? n개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열벡터는 m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따라서 어디의 원소인가요? Rm의 원소예요. 그래서 Rm의 원소 n개를 열로 세워 쓴 것이다. Rm의 원소 m개를 행으로 세워 쓴 것이다. 행렬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아직은 안 했지만 나중에 우리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도입할 거예요. 선형 변환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게 되면 행렬을 선형 변환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렬을 보는 관점이 4가지가 완성이 돼요. 아직 선형 변환을 공부하기 전이니까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행렬 A는, 자, 이제 n개의 열벡터를 세로로 세워 쓴 것이다. m개의 행벡터를 가로로 세워 쓴 것이다. 이렇게 2개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관점에 의해서 행렬이 주어지면, m행 n열짜리 행렬이 주어지면 여기에 따라오는 선형 공간들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선형 공간들을 우리 정리를 해보죠. 이미 앞에서 정리했지만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행렬이 m행 n열짜리 행렬 A가 주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행벡터가 생성하는 선형 공간을 뭐라고 부를 거예요? 행공간이라고 부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행공간은 어디의 부분 공간일까요? 행벡터 R1은 어디의 원소예요? n차원 공간의 원소. R2도 n차원 공간의 원소니까, 자, 기껏 해봐야, 아무리 많은 행벡터를 가지고 생성을 해봐야 어디의 부분 공간이 되어버려요? Rn의 부분 공간이 돼요. 자, 그래서 행공간은 Rn의 부분 공간이다. 여기 n은 무엇의 숫자예요? 열의 숫자예요. 자, Rn의 벡터 몇 개가 생성하는, n개의 벡터가 생성하는 행공간은 Rn의 부분 공간이다.
자, 똑같이 열 벡터가 생성하는 부분 공간을 열 공간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열 벡터는 어디의 원소죠? RM의 원소죠. M차원 선형 공간의 원소예요. 자, 이런 RM의 원소 몇 개를 모아놨어요? N개가 생성하는 선형 공간이다. 이것을 열 공간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행 공간과 열 공간은 놓여있는 정체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삼행 2열짜리 행렬이라면 행 공간은 어디의 부분 공간이에요? 행 공간은 R2의 부분 공간이고요. 열 공간은 어디의 부분 공간이에요? 우리 R3의 부분 공간이에요. 완전히 놓여있는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행 공간하고 열 공간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어요. 자, 완전히 이 다른 행 공간하고 열 공간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볼 거예요. 그래서 행 공간과 열 공간을 했고요. 또 하나가 있죠. 행렬을 무엇으로 볼 수 있다? 동차연립방정식의 개수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동차연립방정식의 해를 전부 다 모아놓으면 선형 공간이 된다. 뭐라고 불렀죠? 동차연립방정식의 해 공간. 자, 이 해 공간을 뭐라고 부를 거예요? 동차연립방정식의 해 공간을 행렬 A의 영 공간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렇다면 행렬 A의 영 공간은 어디의 부분 공간일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 동차연립방정식의 해는 어디의 벡터이다? Rn의 벡터이다. Rn의 벡터를 전부 다 모아놓은 거니까 어디의 부분 공간이에요? Rn의 부분 공간이에요. 그래서 행 공간과 영 공간은 똑같이 Rn의 부분 공간, 열 공간은 Rm의 부분 공간이 되어버린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것들을 관계를 보는 것이 이제 이번 시간의 목표예요. 자, 먼저 행 공간하고 열 공간의 차원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단 행 공간과 열 공간의 차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지를 봅시다. 일단 M행 N열짜리 행렬 A가 주어졌어요. 행 공간은 어디의 부분 공간이라고 그랬죠? Rn의 부분 공간. 부분 공간의 차원은 전체 공간의 차원보다 커질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같아질 때가 똑같을 때죠. 그래서 행 공간의 차원은 무엇 이하예요? N 이하예요. 자, 행 공간의 차원은 행렬의 열의 수 이하예요. 자, 그런데 행 공간은 몇 개의 벡터가 생성하죠? M개의 행 벡터가 생성하죠. 자, M개의 벡터가 생성하는 공간은 차원이 맥시멈 몇이에요? M. 1차 독립이라면 M이고요. 1차 종속이라면 M보다 작겠죠. 자, 따라서 행 공간의 차원은 무엇 이하가 돼야 돼요? M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행 공간은 N 이하, M 이하 차원 공간이다. 결국 만약에 2행 3열이었어요. 그러면 행 공간의 차원은 2 이하다, 3 이하다. 그러면 3을 볼 필요가 없죠. 2 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M과 N 중에 더 작은 것 이하가 되어버린다. 이 두 개를 합쳐버린 말이, 이 두 개를 합친 말이 바로 무엇이에요? 행 공간의 차원은 M과 N 중에 더 작은 것 이하가 된다. 5행 7열짜리 행렬이라면 행 공간의 차원은 5차원 이하라는 거예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행 공간은 R7의 부분 공간. 따라 차원이 7차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5행 7열이라면 몇 개의 행 벡터예요? 5개의 행 벡터죠. 5개의 행 벡터가 생성하는 공간은 아무리 차원이 커봐야 5차원이다. 왜? 1차 독립이 될 때가 5차원이니까. 따라서 행 공간의 차원은 7 이하다, 5 이하다, 결과적으로 5 이하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행 공간의 차원은 행렬이 N행 N열이라면 M과 N 중에 더 작은 숫자 이하가 될 수밖에 없다를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열 공간의 차원도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N행 N열짜리 행렬의 열 공간은 어디의 부분 공간이죠? M차원 선형 공간 Rm의 부분 공간. 따라서 차원은 몇 차원 이하다? M차원 이하다. 그런데 몇 개의 열 벡터가 생성하나요? N개의 열 벡터가 생성하죠. 따라서 차원은 몇 차원 이하다? N차원 이하다. 합쳐버렸더니 어떻게 돼요? 열 공간이 어떻게 됐어요? M과 N의 미니멈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행 공간과 열 공간은 둘 다 Mn 중에 더 작은 숫자 이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만약에 N이 M보다 크다면, 자, 그렇다면 열 공간의 차원은 무엇 이하예요? 디멘전의 M 이하죠. 이게 뭐보다 작아요? N보다 작아요. 자, 열 벡터는 몇 개가 있나요? 열 벡터는 N개가 있는데 N개의 벡터가 만드는 공간의 차원이 N보다 작아요.
n개의 벡터가 무엇이다? 1차 종속이다. 그래서 n이 n보다 크면 열 벡터는 해보나마나 1차 종속이에요. 그래서 3행 4열짜리 행렬이다. 열 벡터들은 1차 종속이에요. 왜? 열 공간의 차원은 몇 차원 이하예요? 3차원 이하. 4개의 열 벡터가 만드는 공간이 3차원 이하다. 1차 종속이다. 자, 반대예요. 똑같은 생각이죠? 이제 m이 n보다 크다면 이제는 뭐가 돼요? 행 벡터들이 1차 종속이 될 거예요. 왜? 행 공간의 차원은 n 이하니까 n보다 작아요. m개의 벡터가 만드는 공간이 차원이 n보다 작다는 얘기는 1차 종속이다. 이런 얘기를 바로 할 수 있게 되어버리죠.